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블랙번 옥스포드입니다. 블랙번은 4-2-3-1 구조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매우 높게 유지하는 팀입니다. 오하시는 최전방에서 침투와 마무리뿐 아니라 수비의 첫 압박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합니다. 카르고보는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볼 전진과 탈압박으로 공격 전개의 핵심을 맡고 있습니다. 시드네이 타바레스는 더블 볼란치에서 수비 비중이 높은 자원으로 상대 빌드업을 앞에서 끊어냅니다. 이 세 축이 동시에 전진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는 구조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홈에서는 풀백까지 과감하게 끌어올리며 상대를 박스 안으로 몰아넣는 운영이 자주 나옵니다. 전환 시에도 짧은 패스로 빠르게 파이널 서드에 도달하는 속도감이 큰 강점입니다. 옥스퍼드는 5-4-1 기반의 파이브백으로 라인을 내리고 빌드업을 시작하는 팀입니다. 랭크셔는 침투와 결정력은 갖췄지만 빌드업 속도가 느리면 쉽게 고립되는 구조입니다. 투아에타는 측면 돌파 의지는 강하나 후방 전개가 느려 장점이 잘 살아나지 못합니다. 브레너건은 킥 능력은 뛰어나지만 짧은 패스가 많아질수록 압박에 노출됩니다. 특히 후방에서 첫 터치와 두 번째 패스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선에서의 실수가 곧바로 박스 앞 턴오버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국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팀입니다. 이 경기는 블랙번의 강한 전방 압박과 옥스퍼드의 느린 빌드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블랙번은 오하시를 중심으로 전방부터 압박을 걸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카르고보와 타바레스가 전진 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곧바로 박스 앞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옥스퍼드는 느린 패스 교환 속도 때문에 압박에 쉽게 포위될 위험이 큽니다. 수비에서 중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브레너건과 랭크셔를 활용한 반격은 가능하겠지만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경기 템포와 전환 속도, 압박 완성도를 종합하면 블랙번 쪽으로 흐름이 기울 확률이 높습니다. 찰턴 미들즈브러입니다. 찰튼은 4-2-3-1 구조에서 리번을 축으로 한 전방 전개를 선호하지만 라인 간 간격 관리가 불안정한 편입니다. 리번은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타긴 역할은 좋으나 중원 지원이 늦어질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앱턴은 측면 돌파와 드리블 돌파로 공격에 활력을 더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가 늦어 리스크가 큽니다. 도어티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라인이 쉽게 벌어집니다. 더블 볼란치 역시 전방 압박에 치중하다 보니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동시에 느슨해집니다. 풀백의 과감한 오버래핑 이후 볼을 잃는 순간 측면과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1차 압박이 실패할 경우 박스 앞 공간에서 상대에게 여유를 주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미들즈브러는 3-4-3을 기반으로 3백과 더블 볼란치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코지미르자 F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컷백과 마무리 모두에서 위협적인 자원입니다. 슈크로프는 중원 아래에서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공격 전개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이스칸데로프는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이며 세컨볼과 박스 침투를 동시에 책임집니다. 윙백들은 터치라인과 안쪽을 오가며 중앙과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상대 세컨드 라인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템포 조절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잘 정리된 입체적인 공격 구조를 갖춘 팀입니다. 이 경기는 찰튼의 불안한 세컨드 라인과 미들즈브러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찰튼은 미드필더 수비 가담이 늦어질수록 박스 앞 공간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슈크로프를 중심으로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빠르게 연결합니다. 코지미르자 F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컷백을 시도하면 찰튼 수비는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스칸데로프의 박스 침투까지 더해지면 수비 숫자 싸움에서도 찰튼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찰튼 중원의 활동량이 떨어지면 흐름은 더 빠르게 원정팀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는 미들즈브러가 한 수위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프레스턴 코번트리입니다. 프레스턴은 3-5-1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늘려 안정적인 운영을 노리지만 센터백 라인 컨트롤이 매 경기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와 측면 센터백의 위치가 일관되지 않아 한 번의 전진 패스에 수비 블록이 갈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제비스는 뒷공간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에 강점이 있으나
팀 라인이 올라오지 못하면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스미스는 활동량과 압박 가담은 좋지만 전환 상황에서 패스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토다르소는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중앙을 넓게 커버하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으로 전진 타이밍이 자주 늦어집니다. 윙백이 높게 올라갈수록 3백 앞뒤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며 역습 대응이 느려지는 약점도 뚜렷합니다. 결국 프레스턴은 수적 우위를 갖고도 라인 정합성이 흔들리며 수비 불안이 쉽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코번트리는 4-2-3-1을 기반으로 전방과 이선의 유기적인 침투 움직임을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입니다. 라이트는 등지고 버티는 힘과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갖춘 최전방 자원으로 이선 침투 타이밍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메이슨 클라크는 측면에서 출발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드리블이 위협적이며 수비 간격을 계속 벌려놓습니다. 토르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찌르는 패스 퀄리티가 뛰어난 자원입니다. 더블 볼란치가 빌드업의 부담을 나눈 뒤 토르프에게 연결되는 순간 공격 템포가 확 살아납니다. 수비가 일관되지 않은 팀을 상대로는 토르프의 스루 패스가 반복적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번트리는 전방 움직임과 패스 타이밍이 동시에 살아있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3백의 불안한 라인 컨트롤과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패스 퀄리티의 맞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프레스턴은 중원 숫자를 늘려 버티려 하지만 센터백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라인 브레이킹에 크게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윙백 전진 타이밍까지 맞지 않으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으로 직결될 위험도 계속 안고 갑니다. 코번트리는 더블 볼란치 이후 토르프가 공을 잡는 순간 라이트와 메이슨 클라크의 침투가 동시에 살아납니다. 이때 프레스턴 센터백 중 한 명만 라인을 늦게 올려도 결정적인 실점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레스턴은 세트피스와 롱볼로 변수는 만들 수 있으나 오픈 플레이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전진 패스의 위협을 종합하면 경기 흐름은 코번트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라인 안정성과 파이널 서드 퀄리티에서 우위를 가진 코번트리가 승부에 더 가까운 매치업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노리치 시티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4-3-3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입니다. 캠벨은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 곧바로 속도전을 걸 수 있는 직선적인 침투형 공격수입니다. 브룩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낸 뒤 안쪽 전개를 만들어냅니다. 오웨어는 중원에서 첫 터치 이후 방향 전환이 빠르며 템포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셰필드는 오웨어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한번 묶은 뒤 전방으로 찔러 넣는 전개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중원 3명이 좌우로 슬라이드하며 라인 간격을 압축해 수비 전환 시에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캠벨이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브룩스가 안쪽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으로 박스 근처 슈팅 빈도를 꾸준히 늘립니다. 결국 셰필드는 템포 조절과 직선적인 침투가 맞물리며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하는 힘이 있는 팀입니다. 노리치 시티는 3-4-3 기반의 3백을 사용하지만 중원 스위칭 타이밍이 전반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공격 전개에서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한 박자씩 늦어 템포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전트는 활동량과 압박은 좋지만 공격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츠르나츠는 대인 방어와 제공권에서는 버티지만 뒷공간 정리와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미르코 토픽은 3선 앞에서 라인을 보호하려 하나 좌우폭이 벌어지면 혼자 버티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윙백들의 복귀 타이밍이 불안정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자주 크게 벌어집니다. 라인 간격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컨볼 경쟁에서도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리치 시티는 활동량은 나쁘지 않지만 전술적인 전환 속도와 간격 관리에서 뚜렷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오웨어를 중심으로 빠른 템포를 만들며 노리치 시티의 느린 전환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캠벨의 뒷공간 침투와 브룩스의 하프 스페이스 돌파가 노리치 시티에 벌어진 라인 간격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오웨어가 중원에서 속도를 올리는 순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은 더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사전투의 압박과 침투로 반전을 노리겠지만 중원 지원이 늦어 위력은 제한적입니다. 츠르나츠와 수비 라인은 제공권에서는 버티더라도 빠른 속도전 앞에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르코 토픽이 3선에서 버텨도 좌우폭이 넓어지면 오웨어에게 슈팅과 키패스 각도가 쉽게 열립니다. 노리치 시티는 세트피스에서만 변수를 만들 수 있으나 오픈 플레이 완성도에서는 밀리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경기 운영의 안정감을 감안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샘프턴 웨스트브로미치입니다. 사우스햄튼은 3-4-3을 기반으로 103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가져가는 팀입니다.
아처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한번 버텨준 뒤 뒷공간으로 빠르게 파고드는 침투형 스트라이커입니다. 아자즈는 이선에서 볼 운반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며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프레이저는 측면에서 오버래핑과 수비 가담을 모두 반복할 수 있는 활동량 특화 자원입니다. 윙백을 높게 올리고 아자즈와 프레이저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박스 근처에서 숫자 우위를 만듭니다. 단순 크로스보다 컷백과 낮은 크로스로 세컨 찬스를 반복 생산하는 구조가 잘 잡혀 있습니다. 후반에도 아자즈와 프레이저의 활동량 저하가 크지 않아 다시 한번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우스햄튼은 후반 승부처에서 속도를 올려 경기를 가져오는 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웨스트브로미치는 4-2-3-1을 사용하는 더블 볼란치 기반의 전형적인 챔피언십 스타일 팀입니다. 헤게베는 제공권과 라인 커버에서 전반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월레스는 측면 크로스와 이선 침투를 병행하며 세트피스에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몰런비는 중원에서 압박과 태클로 전반 템포를 끊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더블 볼란치의 체력 저하가 빠르게 드러납니다. 세컨볼 처리와 커버링 타이밍이 동시에 늦어지며 박스 앞 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풀백이 전진한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됩니다. 결국 웨스트브로미치는 전반 안정감 대비 후반 실점 위험이 큰 팀입니다. 이 경기는 후반 체력 유지와 세컨볼 대처 능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아자즈와 프레이저를 중심으로 후반에도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처는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웨스트브로미치 센터백들을 계속 부담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브로미치는 전반에는 더블 볼란치 압박으로 버티더라도 후반부터 커버 타이밍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특히 60분 이후부터는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세컨볼 대응에서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자즈와 프레이저는 후반에도 반복적인 돌파와 침투가 가능해 지친 수비를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이후 흘러나오는 세컨볼 상황에서도 사우스햄튼이 다시 슈팅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은 팽팽하더라도 후반 체력과 전환 속도 차이로 사우스햄튼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스완지 시티 포츠머스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4-2-3-1을 바탕으로 후방에서 차분하게 빌드업을 시작한 뒤 전환 순간 한 번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피포트니크는 전방에서 공을 받아 측면으로 연결하거나 수비 라인 뒤로 빠져들며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로날드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직선적인 드리블로 역습 시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장악합니다. 갈브레이스는 탈압박 이후 과감한 전진 패스로 역습의 출발점을 만드는 핵심 자원입니다. 더블 볼란치는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다가 공을 따내는 순간 갈브레이스에게 빠르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스완지 시티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며 수비가 정비되기 전 타이밍 승부를 자주 겁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동시에 올라가며 슈팅 찬스 창출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결국 스완지 시티는 갈브레이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 구조가 가장 큰 무기인 팀입니다. 포츠머스는 4-2-3-1을 사용하며 볼 소유와 전방 압박을 병행하지만 공을 잃은 이후 수비 전환이 느린 팀입니다. 비숍은 박스 안 침투와 마무리에 강점이 있지만 수비 전환 시 압박 복귀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비안치니는 측면에서 폭을 넓히고 크로스를 올리며 포백 라인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세게치치는 이선에서 패스와 슈팅을 시도하지만 전환 시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어지는 편입니다. 더블 볼란치는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 하지만 리커버리 속도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공을 빼앗긴 뒤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크게 벌어지며 수적 열세에 몰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포백이 먼저 내려앉고 미드필더가 반 박자 늦게 따라오면서 박스 앞 공간이 자주 비어집니다. 결국 포츠머스는 공격보다 전환 수비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볼 소유보다는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공을 탈취하는 순간 갈브레이스를 통해 곧바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속도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피포트니크의 내려와 받아주는 움직임과 로날드의 측면 돌파가 동시에 살아나면 포츠머스 수비는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포츠머스는 공을 잃은 뒤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빠르게 벌어지는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해왔습니다.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볼 이후에는 박스 앞이 그대로 열리며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스완지 시티는 굳이 점유율을 높이지 않아도 압박 타이밍만 맞추면 충분히 결정적인 역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포츠머스의 리커버리 속도는 더 느려질 가능성이 높고 스완지 시티의 전환 위력은 더욱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승과 전환 구조를 감안하면 홈팀 스완지 시티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와포드 셰필드 웬즈데이입니다. 와퍼드는 3-5-2를 바탕으로 3백 앞 미드필드를 두껍게 세우고 측면 속도를 활용한 전개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이란쿤다는 오른쪽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과감한 드리블로 크로스와 컷백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카엠베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저항을 맡으며 전환 패스로 공격 리듬을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세룸고르는 왼쪽에서 인프런트 크로스를 활용해 박스 안 공격수들에게 정확한 기회를 공급합니다. 쓰리백은 전방 압박 시 과감히 라인을 올리되 한 명이 튀어나가면 나머지가 빠르게 커버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중앙과 측면이 동시에 전진하며 박스 안에 꾸준히 숫자를 쌓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와퍼드는 점유가 밀리는 경기에서도 측면 전개만으로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가 살아나는 순간 득점 기대값이 빠르게 커지는 팀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3-4-1-1을 사용하지만 실점 수치가 보여주듯 수비 조직이 매우 불안한 팀입니다. 로우는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침투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팀 전반의 간격 유지가 무너지며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다 마르테리는 활동량과 침투는 위협적이지만 빌드업이 막히면 공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배너는 전진 패스의 질은 여전히 좋지만 수비 가담 범위가 줄어들며 중원 압박이 느슨해집니다. 특히 좌우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 크로스 대응 타이밍이 자주 어긋납니다. 윙백이 공 쪽으로 튀어나가면 반대편 커버가 늦어 박스 안마킹이 쉽게 무너집니다. 두 번째 볼과 세 번째 볼에 대한 반응도 늦어 실점이 이어지는 흐름이 잦습니다. 결국 셰필드 웬즈데이는 수비 안정감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복잡한 전술 싸움보다 와퍼드가 측면 크로스를 얼마나 꾸준히 공급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카엠베가 중원에서 한 번만 안정적으로 받쳐주면 와퍼드의 공격 시작점은 곧바로 하프라인 너머로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쿤다와 세룸고르의 측면 전개가 살아나면 박스 안 숫자 우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셰필드 웬즈데이는 크로스 대응 타이밍과 박스 안마킹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넌이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 중원 뒷공간이 비어 전환 수비가 더 느려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불안이 누적되며 두 번째 볼 대응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역습 한두 번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추가 실점 위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상승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와퍼드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퀸즈파크 버밍엄시티입니다. 퀸즈파크는 4-2-3-1을 바탕으로 더블 볼란치 위에 코네 카라모코 덴벨레 사이토를 배치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코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드리블을 섞어 수비 라인을 직접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카라모코 덴벨레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 소유가 뛰어나 수비 균형을 깨는 1대1 자원입니다. 사이토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지속적으로 벌려줍니다. 더블 볼란치는 수비 시 포백 앞을 보호하고 공격 시에는 한 명이 내려와 빌드업 안정성을 더합니다. 홈에서는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려 높은 위치에서 볼 탈취를 시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탈취 직후 2선으로 빠르게 연결하며 전환 속도로 상대를 압박하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퀸즈파크는 세컨드라인 장악력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갖춘 구조가 강점입니다. 버밍엄시티는 4-4-1-1 구조에서 후르아시가 전방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 팀입니다. 그레이는 측면에서 돌파와 컷신을 활용해 단번에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공격 자원입니다. 백승호는 후방 빌드업과 전환 패스를 책임지며 중원 전개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3선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빌드업 안정감이 크게 흔들립니다. 중원에서 볼이 끊기는 빈도가 늘어나며 전방 자원들이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지 못합니다.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세컨볼 대응도 함께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 결과 수비 전환이 늦어지고 박스 근처에서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잦아집니다. 버밍엄시티는 원정에서 템포가 흔들릴수록 약점이 더욱 선명해지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3선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가 경기 흐름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퀸즈파크는 코네와 사이토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중원 주도권을 가져오려 할 것입니다. 버밍엄시티의 빌드업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퀸즈파크의 전진 패스는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토의 침투와 코네의 패스 선택이 맞물리면 수비 라인은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버밍엄시티는 후르아시와 그레이를 활용한 역습이 가능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원정에서는 불안합니다. 백승호에게 부담이 집중될수록 압박 속 실수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퀸즈파크의 진영 점유와 세컨볼 주도권을 동시에 가져가는 흐름이 유력합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상승을 보면 이 경기는 퀸즈파크 쪽으로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구도입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베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